네, 안녕하세요. 정우승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교통사고 범죄 중 도주치상, 흔히 말하는 뺑소니 범죄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야 하고, 사상자가 있다면 구급차를 부르는 등의 구호를 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구호가 필요한 교통사고 피해자를 놔두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경우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도주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 중에서도 특히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정하여 그 형을 가중시킨 법률로서 교통사고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즉 뺑소니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서 최대 무기징역에 이를 수 있을 만큼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범죄 성립을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여 무혐의나 무죄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근 진행했던 뺑소니로 입건된 사건 중에서 경찰 단계에서 곧바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어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이유에 관해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뢰인분께서는 차량을 운행하던 중에 적색 신호로 정차되어 있는 차량 뒤에 정차하게 되었는데요. 휴대폰을 차량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었고, 급히 주우려다가 그만 브레이크에 발이 떨어져서 차량이 앞으로 나아가 앞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원칙대로라면 당연히 정차하여서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사고 조치를 하였어야 할 텐데요. 의뢰인분께서는 업무상 약속에 늦어 급한 마음에 그만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여 피해자분께서 뺑소니로 저희 의뢰인분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분 사건을 검토한 후에 본 의뢰인분께서 사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법률상 도주치상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도주치상죄에서 정한 도주의 의미가 의뢰인분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도주치상 범죄에 관하여서 대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 부위의 정도, 그리고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도주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고, 또 사고의 내용, 그리고 피해자의 태양과 정도,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기 위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당시 앞 차량과 약 1에서 2m 정도의 간격으로 정차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전진하였을 당시에는 속도가 매우 느렸으며 그에 따라서 피해 차량의 흔적도 남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또한 그로 인하여 상해로 인정될 만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에 당시 상황과 관련 법리를 상세하게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중 도주치상 범죄에 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건은 다행히 무혐의로 종결되었지만 사건의 양상과 피해 정도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여 사고 조치에 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